그렇게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예, 본인이 지금 댓글이나 내용들 확인하고 말씀하셔야 되고, 제가 그동안 인상 발언은 인사검증위원회에 대해서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대승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모욕적인 언사를 쓰거나 무리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후보자의 유학 비용을 얘기할 때도 다만 유학 비용의 지금 자금 출처가 전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확인만 요구했을 뿐입니다. 근데 박선원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댓글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도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몰라요?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박선원 의원이 알고 얘기한 거잖아요. 들으세요. 몰랐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하면서 타인의 질병과 관련된 거 얘기하면 본인이 압니까? 저는 고등학교부터 질병 알아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인사검증위원이 다른 검증위원한테 언급을 받아야 됩니까? 기본적인 국회의 품격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아무도 몰랐다고요. 그러면 급성간염이라는 표현을 왜 했습니까? 이거 몰랐어요? 몰랐으면 박선호 의원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를 언급하신 거죠? 아닙니까? 사람에서 이거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요.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져도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다른 내용 얘기한 게 있습니까? 제가 김미수 후보자 얘기했을 때 질병이나 개인 신상에 대해 얘기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십시오. 네. 자, 간사님 조용히 하시고요. 박선원 의원님, 본인이 그걸 우리 청문위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라면 해명하시고 사과할 필요가 있으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에 대한 언급이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보세요. 손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사과하세요. 본인이 얘기한 게 훨씬 더 심한 겁니다.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급성 감염은 나는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지적하는 의원님들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 조용히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비전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 정책에 대한 자, 박선원 검토하세요. 의원님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진 의원님 본인이 뭐 그에 대해서 사과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 국무총리 후보자의 삶의 역정을 되새겨보면서 어제 저녁에 성경책을 봤습니다. 봤더니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그 엄청난 역경을 이기면서 몇 번이나 되새겼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 후보자는 숭실고 졸업하셨죠. 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성가대 합창단도 하시고 아주 그 신실한 기독교 믿음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기에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그 힘든 시간 10여 년, 20여 년을 정말 잘 단단하게 뚫고 오신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아까 우리 박균택 의원님 말씀대로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본다는 것이 자신의 정치 신념이자 정치에 대한 해석으로까지 이렇게 인식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스스로의 경험, 어떤 뼈저린 어떤 체험 속에서 나온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이재명 정부 또 그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이끌어야 할 국무총리의 책임과 역할은 실로 크다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마치 방금 대통령님의 그 병역 문제나 이런 것을 끼워서 이렇게 들고 오는 것 정말 무슨 대선 불복도 아니고, 또 요새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나 그 진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탄생됐을 때 비록 대선 졌지만 나라가 잘 되길 바랬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선에 지니 대선 불복의 마음으로 이 정부가 정말 잘 되면 어떻게 할 거냐를 걱정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3년 이상, 3년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다. 민주화 투쟁으로 병역을 대신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화 운동을 가지고 이야기들이 조금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거 미 문화원 점거 사건, 그것도 범행 동기가 5.18을 미국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2000년 5월 17일 5.18 전야제에 참여하신 적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추모식 다음에 새천년 NHK 룸 가라오케 유흥주점에서 술 드신 적이 있죠. 저는 술을 잘 먹지 않습니다. 간 적은 있습니까?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현 정무수석 우상호, 그리고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 등등 10명 정도가 참석했다는데 맞습니까? 그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에서 참여해서 활동하신 장성민 전 의원과 그다음에 여의도연구원의 부원장으로 활동하셨던 김성호 전 의원이 각종 기사에 그때의 상황이 특히 저와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글을 쓰신 적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것을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현장에서 같습니다. 후보자를 직접 보고 언론에 기고까지 한 임수경 씨의 글이 있어요. 386, 그 두 얼굴의 위선을 알린다. 제목의 기고글을 통해서 술집에서 술집 아가씨들을 끼고 술에 취한 채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그날만은 정말로 그럴 수 없는 가장 엄혹한 역사의 칼날로 단죄받아 마땅하다. 김민석 후보자는 양쪽의 아가씨를 앉혀두고 웃고 이야기하느라 내가 들어선 것도, 임수경 씨 같아요. 내가 들어선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잘못된 기사라는 취지입니까? 2000년 7월 월간 말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권에서 요직에 계셨던 장성민 전 의원이 그때의 상황이 윤수경 씨가 얘기했던 것과 사실과 다르다고 이미 기술한 글이 있고, 역시 여의도연구원의 부원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도 최근에 그와 동일한 취지의 글을 쓴 5.18 적이 하루 있습니다. 전날 5.17 전야제에서 끝난 다음에 NHK 유흥주점 가가지고 술자리 한 건 맞아요? 문제에 질문하시는 본질이 그 술자리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정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정확한 지금 묻는 정황에 말에만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취조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묻는 말에만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사실 자체가 틀린 사실이에요? 틀립니다. 총리 후보자가 여러 번 등장하신. 묵대 관련 제출 자료가 학교 소관 내지는 당사자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맞으나 그러면 부모로서 또는 공직자로서 자녀에게 또는 학교에게 자녀의 의사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권유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결론을 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다. 자, 그러면 네. 그 부분을 권유하는 절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MRI 부분은 양 간사께서 제가 위임을 할 테니까 두 분께서 받아서 하는 절차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과정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것이 조금 더 일찍 제출되었다면 사실 후보자도 또 의원님들도
덜 곤혹스럽고 덜 수고스러웠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양 간사님께서는 개인 신상을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걸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논의해 주시고요. 다만 꼭 지금 제한된 시간 때문에 공동 검증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양측이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서 각각 검증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아까 후보자가 답변 가운데 자녀의 대학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당사자들과 대학의 소관이 있기는 하나 부모로서 또 공직자로서 공직 후보로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녀들에게 권유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셔서 자녀들을 통해서 대학의 의사가 전달돼서 최단 시간 내에 관련한 요청된 자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또한 양 간사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증인 참고인이 있는 2차 질의가 있고 아마 종합하는 3차 질의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차 질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후보자 집중하세요. 거기 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누구죠? 옆에? 네, 누구죠? 자료 제출 관련 때문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아까부터 보니까 후보자가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고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3명의 단독 최저와 3명의 공동 최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받았던 점수가 왜 특정 3인에 의해서만 그렇게 후하게 채점되는 대열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합리적인 의심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해서 저는 이 문제는 어쩌면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가 관여했냐 아니냐의 여부를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후보와 채점자, 평가위원들의 관계성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전원이 동창인데, 악의적으로 보면 끼리끼리고 선의적으로 봐도 동창인데, 자, 이것은 검증할 영역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제기되면 감사할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과연 여기서의 평가 기준이 의학적 관점에서 공정한가? 그리고 이 평가들이 운동장 자체가 공정한 운동장이었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이후 증인 참고인 질문 때 위원님들도 좀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안이하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